인식 전환을 위한 티빙의 새로운 플랫폼 전략. 지금 바로 티빙으로 엔터링을 발표할 팀 쑥덕쑥덕입니다. 더욱 즐거워질 티빙의 전략 발표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오늘 발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현재 OTT 시장은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지만 약간의 정체기를 겪고 있긴 합니다. 다만 아직은 시장 파이가 커질 가능성이 다분한 산업이죠. 그리고 현재는 넷플릭스라는 일강의 독주 체제 속에서 국내 OTT들이 치열한 경쟁을 치르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계속해서 높아지는 제작비와 적자 구조로 인해 많은 OTT 시장이 현재 재정적으로 힘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쿠팡플레이가 공격적인 투자 전략으로 엄청난 성장세를 기록하며 새로운 선두주자로 나선 상황인데요. 쿠팡플레이는 스포츠 산업을 적극적으로 공략하고 선점을 해서 스포츠 전문 OTT 플랫폼이라는 이미지를 선점해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쿠팡플레이를 포함한 타 OTT들은 이와 같이 이 플랫폼 하면은 소비자에게 명확하게 떠오르는 이미지가 존재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현 시점에서 티빙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어떨까요? 먼저 티빙의 강점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두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술꾼도시 여자들, 환승연애, 여고추리방 이처럼 티빙은 타 OTT와 견주었을 때도 매우 오리지널 시리즈가 성공적이었다라는 강점이 있습니다. 또한 CJ ENM 산하의 방송사 콘텐츠들을 독점으로 공급하고 있으면서 이 CJ 콘텐츠들이 과거에 대중들에게 많은 인기를 끌었다는 강점 또한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표 콘텐츠 이외에도 다양하고 실험적인 콘텐츠들이 많이 존재하는데요. 다큐나 영화, 엔터, 글로벌 콘텐츠와 같이 사용자들에게 아직 인식이 되진 않았지만 이후에 사용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혀줄 다양한 히든 콘텐츠들이 존재합니다. 이렇듯 티빙의 강점을 요약을 해보자면 훌륭한 오리지널 콘텐츠, CJ ENM의 방송사 콘텐츠, 그리고 다양한 장르의 히든 콘텐츠, 이렇게 콘텐츠라고 요약을 해볼 수가 있는데 과연 이러한 강점이 티빙에게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자체 FGI를 실시해 보았습니다. 저희가 인스타그램에 티빙 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콩콩파파, 환승연애, 여고추리방, 술꾼도시 여자들, 스트릿 우먼 파이터와 같이 콘텐츠에 치중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도 티빙은 타 OTT에 비해서 보고 싶은 콘텐츠가 뚜렷하게 있어서 서비스를 최초 이용하게 되었다라는 계기를 선택한 응답자들이 많은 것 또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점이 장점으로는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는 도식과 같이 콘텐츠를 보기 위해서 플랫폼에 접속을 하는 방식은 콘텐츠에 의존적인 단발적 소비 행태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신규 가입에 기여했던 콘텐츠 소비가 끝나면 티빙이 아니어도 새롭고 즐거운 콘텐츠를 따라서 타 OTT로 이동할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즉, 단일 콘텐츠를 보기 위해 플랫폼에 접속을 하는 것이 아니라 플랫폼 자체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그 안에서 다양한 콘텐츠를 향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제는 일단 티빙 틀고 생각할 수 있도록 티빙이 먼저 떠오를 수 있는 타깃점으로 사용자 인식 전환을 위한 티빙의 새로운 플랫폼 전략, 지금 바로 티빙으로 엔터링을 소개합니다. 지금 바로 티빙으로 엔터링은 지금 바로 당장 들어가서 즐길 수 있다는 엔터인, 그리고 엔터 콘텐츠가 가득한 엔터테인먼트인, 마지막으로 오락적이고 재미있는 콘텐츠가 가득한 이라는 뜻의 엔터테인인이라는 세 가지의 전략 갈래를 내포하고 있는 슬로건입니다. 먼저 첫 번째, 엔터잉입니다. 지금 바로 엔터링이라는 슬로건을 인식시키고 확산시켜서 콘텐츠보다 플랫폼 티빙이 먼저 떠오르게 하는 사용자 인식 전환 전략인데요. 현재 많은 브랜드들은 사용자들에게 브랜드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향유 방법을 제시하기 위해서 하나의 슬로건 속에서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실제로 번개장터와 당근마켓은 둘 다 중고거래 플랫폼이라는 점을 동일하지만 번개장터는 패션, 고민 말고 번개하자 라는 슬로건 아래에서 패션 아이템을 합리적으로 구할 수 있는 중고거래 플랫폼이라는 이미지를 가져가고 당근마켓은 함께 사는 방법이라는 슬로건 아래에서 이러한 중고거래로부터 시작되는 동네 커뮤니티의 이미지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티빙 또한 메인 슬로건을 내세워 인식 전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존의 OTT 플랫폼이 가지고 있는 약간은 무겁고 고민이 많은 이미지를 티빙이라면 언제 어디서든 편하게 즐길 수 있는 플랫폼이다 라는 방향으로 인식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지금 바로 티빙으로 엔터링이라는 슬로건을 5개 광고와 SNS 콘텐츠를 통해서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엔터테인먼트인인데요. 앞선 전략으로 사용자들의 인식의 문을 건드렸다면 이제는 실질적인 사용자 경험을 제시할 차례입니다. 앞서 시장 분석에서 살펴봤던 쿠팡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팬덤 기반인 스포츠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산업인데요. 이러한 팬덤 기반의 산업이 영향력이 큰 또 하나의 시장이 바로 이 엔터테인먼트 시장입니다.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콘텐츠에 대한 수요도 확실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엔터테인먼트를 다루는 대표적인 방송사와 엠넷의 콘텐츠의 관계성이 매우 높은 것을 확인했는데요. 따라서 이러한 엠넷과의 관계를 더 똑똑하게 활용할 수 있는 3가지 방안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로는 서바이벌 프로그램 투표를 티빙에서도 게시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투표 방식은 엠넷에서 단독으로 진행을 하거나 혹은 타 사이트와 협업을 해서 동시에 진행을 하는 방식이었는데요. 이러한 파트너가 티빙이 되는 것입니다. 엠넷의 입장에서도 사실 관련이 없는 쇼핑 사이트보다는 이 IP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되살릴 수 있는 OTT 플랫폼인 티빙이 그 파트너가 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실제로 프로듀스 48 당시에 지마켓과 공식 홈페이지에서 동시 투표를 진행한 바가 있는데요. 이때 수치를 보시면은 지마켓 수치가 엠넷 공식 홈페이지에서 투표를 한 수치와 거의 대등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대중들은 투표를 위해서라면 새로운 사이트 가입도 기꺼이 진행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년에 방송되는 아일랜드2에서의 투표를 티빙에서 동시 진행을 하게 된다면 이 경로를 통한 사용자 유입이 확실하게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엠넷의 대표 프로그램인 서바이벌 프로그램과 관련된 서비스가 티빙에서 진행이 됨으로써 엔터와 티빙의 연관성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독점 예고편 송출 방안입니다. 현재 기존 방송의 예고편은 유튜브에 본방송 6일 전 그리고 6시간 전에 업로드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스트릿 우먼 파이터 같은 경우에는 본방송과 별개로 다양한 선공개 영상과 티저를 업로드하고 있는데 지금 조회수 수치를 보시면은 시청자들이 본방송이 아니더라도 이러한 클립들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직 티빙에서만 공개하는 독점 예고편을 60초 내의 스킵이 가능한 형태로 제작해 모든 티빙 콘텐츠의 앞부분에 삽입을 하는 방안입니다. 이는 본방송 이외에도 지속적으로 방송에 대한 관심을 환기할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면서 엔터 콘텐츠를 즐기기에 티빙이 또 다른 즐거움을 주는구나 라는 이미지를 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마마와 M카운트다운 그리고 오디션 프로그램 생방송 등에서 진행하는 무대에 대한 실시간 직캠을 티빙에서 바로바로 제공을 해주는 것인데요. 현재는 본방과 직캠이 업로드되기까지의 그 시간의 간극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시간의 간극을 바로 티빙이 채워주는 방안입니다. 실제로 해외에서 스포티비 나우의 사례를 살펴보면 경기 화면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플레이어 캠도 볼 수 있도록 직캠을 바로바로 제공을 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데요. 스포츠와 엔터 모두 전체 경기를 보는 것만큼이나 개개인의 직캠을 보는 것이 수요가 있는 장르이기 때문에 이러한 생방송 실시간 개인 직캠 제공 방안이 엔터 콘텐츠에서도 효과적인 향유 장치로 작동할 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이 실제로 구축이 된다면 마마의 전체 무대를 보면서도 자신이 보고 싶은 멤버의 실시간 직캠을 지체 없이 바로 볼 수 있는 시스템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가장 본질적인 티빙의 가치인 즐거움을 부각한 엔터테이닝 전략입니다. 티빙의 강점은 오락적이고 재미있는 콘텐츠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장점을 100%, 더 나아가서 120% 활용할 수 있을까요? 오락적이고 재미있는 콘텐츠는 사실 가볍게 원할 때 즐길 수 있을 때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 장벽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콘텐츠의 긴 러닝 타임인데요. 따라서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가벼운 러닝 타임이 중심이 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는 기존의 풀 버전으로 제공이 되는 콘텐츠와 별개로 가볍게 즐길 수 있도록 콘텐츠 유형에 따라서 20분이나 15분의 길이로 분할을 하고 거기에 티빙에서만 볼 수 있는 차별적인 알파 콘텐츠를 덧붙이는 분할 버전을 동시에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력 있게 즐기고 싶은 시청자라면 풀 버전을 시청을 하면 되고 식사 시간이나 이동 시간에 가볍게 보고 싶은 시청자라면 이러한 분할 버전을 선택을 해서 시청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유도가 주어지게 됩니다. 물론 이러한 짧은 러닝타임을 주 무기로 하는 요약본 콘텐츠가 유튜브에서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티빙에게 훌륭한 홍보 수단이 되기도 하죠. 하지만 이러한 클립들은 과도하게 생산이 되고 있어 사실 플랫폼 가입에 대한 필요를 막기도 합니다. 따라서 앞서 소개한 방안과 같은 것을 통해서 클립들을 자연스럽게 티빙으로 흡수해 올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적용이 되면 무인도의 디바를 예로 들었을 때 사실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15분으로 짧으면 흐름이 끊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20분 정도의 길이로 분할을 하고 박은빈 배우가 직접 밝히는 드라마 속 노래 준비 과정이라는 티빙만의 알파 콘텐츠를 붙여서 풀 버전과 별개로 시청자가 시청을 선택해서 할 수 있는 분할 버전을 시청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TV 방송 이후 출연진 필모그래피를 활용을 하는 방안입니다. 사용자들이 TV 드라마를 선택하는 기준으로 응답자의 46.6%가 바로 좋아하는 배우의 출연 여부를 꼽았는데요. 이 점을 역으로 이용을 하는 것입니다. 콘텐츠가 만족스러우면 출연자에 대한 흥미도도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됩니다. 이때 드라마 말미에 이 배우의 또 다른 필모그래피를 시청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티빙에서 가능하다라는 내용의 팝업을 띄어서 이러한 콘텐츠의 만족도 그리고 출연자에 대한 흥미도 이러한 라인을 바로 티빙까지 끌어올 수 있게 하는 방안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함께 보는 즐거움을 더욱 극대화한 리액션 콘텐츠입니다. 리액션 콘텐츠란 일정한 콘텐츠를 유튜버나 아니면 의사들, 연예인, 외국인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즐기는 리액션 자체를 즐기는 콘텐츠인데요. 이러한 다양한 리액션 콘텐츠가 유튜브 내에서 꾸준히 흥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기존 리액션 콘텐츠 같은 경우에 본질적인 문제가 있는데 저작권 문제로 방송화면을 함께 볼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분명히 콘텐츠 속의 인물이 리액션을 하고 있는데 시청자 눈에는 이 화면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TV는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해서 부족했던 리액션 콘텐츠의 퀄리티를 제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양질의 유튜브 콘텐츠를 자연스럽게 흡수를 하는 것은 사실 티빙에게는 어쩌면 해결해야 할 과업이기도 한데요. 여기 티빙 콘텐츠 총괄국장님이 언급한 바와 같이 티빙은 양질의 유튜브 콘텐츠를 티빙으로 점차 흡수해 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한 리액션 콘텐츠는 이러한 방향성의 출발이 되어줄 것입니다. 저희가 제시한 지금 바로 티빙으로 엔터링 전략을 시행한다면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첫째, 티빙에 대한 사용자 인식을 전환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슬로건뿐만 아니라 그에 부합하는 세부 전략들을 통해서 편하게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플랫폼이라는 플랫폼 정체성이자 차별적인 강점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방송사 콘텐츠에 대한 활용도를 더욱 높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콘텐츠 제작비로 적자를 피하기 어려운 현 상황에서 이같이 보유 콘텐츠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은 티빙에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바로 티빙으로 엔터링은 적은 비용으로 효율적인 진행이 가능한 전략입니다. 사용자 인식 전환으로 티빙이 위치할 프레임을 영리하게 틀어주고 새로운 사용자 경험은 기존 방송사와의 시너지를 내는 방향으로 제시를 하기 때문에 매우 경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용자들의 즐거움을 위해 고민하는 티빙. 그들의 고민에 저희 팀 쑥덕쑥덕의 해답이 즐거운 해답이 되었길 바라며 여러분 지금 바로 티빙으로 엔터링 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좋은 발표 감사합니다. 쑥떡쑥떡 팀에게 질문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면 저희 준비위원회가 마이크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이진 선생님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질문사항 없으실까요? 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일단은 제가 그 본 것들 중에 유튜브 콘텐츠에 대한 흡수를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게 반대로 흡수 당할 수, 그러니까 이게 끌어올 수 있는 충분한 이게 가능할까요? 유튜브가 워낙 캐주얼한 면에서는 이미 이제 압도적인 측면을 보이고 있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사항은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생각했을 때 맨 처음에 이제 조사했을 때 한 콘텐츠에서 발생하는 클릭들이 되게 과도하게 많더라고요. 근데 부장님한테 질문 드렸을 때도 그게 어느 정도 유입 효과가 있어가지고 그걸 시행하고 있다라고 들었었는데 저희는 이 콘텐츠들을 아까 뭐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자연스럽게 흡수해야 된다는 시기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튜브가 그런 캐주얼한 플랫폼이 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거기서 향유할 수 있는 이유는 어쨌든 그런 콘텐츠들이 유튜브에 존재하기 때문에 향유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를 자연스럽게 지금 이제 티빙으로 끌고 온다면은 뭐 충분히 효과를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티빙은 현재 그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고 저희 생각했습니다. 네, 매우 실용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제시가 되는데요. 그 반대로 채널, 그러니까 TVN이나 OCN이나 엠넷이나 이런 담당자들한테 만약에 이런 얘기를 한다면 야 너네들한테는 이런 이익이 있어 라고 딱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를 조금씩 나오긴 했지만 정리한다면 시청률을 올릴 수 있는 어떤 것들을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아마 이건 저희가 과제를 수행하면서 가장 고민을 많이 했던 지점이기도 한데요. 결국에 이 TV 방송사랑 OTT가 서로 양립하면서 베네핏을 얻는 구조라는 게 사실상 저희는 거의 힘들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나마 그 이득을 얻을 수 있는 방안은 콘텐츠에 대한 홍보를 서로 해주고 그 사용자들이 OTT와 TV를 자유롭게 이동하고 서로 콘텐츠를 향유할 수 있는 게 좀 핵심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그런 부분을 좀 강화하기 위해 노력했고요. 그런 부분에서도 독점 예고편도 티빙의 다른 콘텐츠 앞에 삽입을 하는 이유도 어쨌든 방송사도 얻는 이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를 단독으로 공개하기보다는 앞에 강제로라도 삽입을 해서 시청자들한테 이를 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Q&A는 여기서 마무리.